제7절 경찰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로 징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조문을 읽어도 알기가 어렵고요. 한번더 좀 집중을 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라는 것은 이제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그러한 관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계벌과 형벌은 병과할 수 있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닙니다. 징계도 경찰 처분, 행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징계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죠. 먼저 기본적으로 이 순서대로 알아야 됩니다. 파도치는 해변에, 강정마을에는 감귤이 유명하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보면은 강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그 해군 기지를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이 강정마을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언론에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제주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파도치는 해변에 있겠죠. 그리고 또 감귤이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6가지를 그대로 암기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표를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파면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죠. 경찰관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임도 마찬가지로 재임용이 안 되죠. 일반 공무원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가능하지만은 파면 해임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는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고, 강등은 한계급이 내려가죠. 내려갈 뿐만 아니라 정직 개념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충을 했죠. 그리고 정직인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 그 사이에서 업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등은 3개월 딱 고정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이고, 정직은 뭐 1개월 직무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2개월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가볍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감봉은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그리고 견책은 그냥 경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절차로서 경고하는 것이죠. 견책은.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징계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제 퇴직급여, 이건 파면을 당하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은 매달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퇴직급여라 그러죠. 그리고 한꺼번에 받는 돈은 이제 퇴직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퇴직수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고 계속 그 현직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로로 이렇게 월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면은 승진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몇 개월을 제한을 받는지,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받는지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파면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근무했느냐, 5년 미만으로 근무했느냐, 여기서 일단은 나눠집니다. 5년 이상은 좀 오랫동안 근무한 것이죠. 5가 나오면 항상 오랫동안 근무했다. 그리고 5년 미만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2분의 1을 감액하고, 퇴직금도 2분의 1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년 미만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만 주고, 여기는 퇴직금은 그대로 2분의 1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2분의 1을 감액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되어서 월급을 받으면은 명세서에 보면은 기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여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퇴직할 때 내가 낸 10만 원에다가 국가에서 10만 원을 더해서 20만 원을 주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징계 사유로 파면을 당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태준 그 2분의 1만큼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내가 낸 것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을 감액하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 퇴직급여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반 시간을 잘라버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4분의 1만 자르겠다, 4분의 3은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자르는 게 없습니다. 감액이 없습니다. 다 주는데 다만 이제 금품 수수라든가 뭐 향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임이 되는 경우는 이미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득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이지만 일정 부분은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감액하는 정도는 위에 파면의 경우에서 또 반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곱하면 다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8분의 1이 되죠. 뭐 그런 산수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됩니다. 저번 시험에 보면은 8분의 1을 준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만 보고 그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8분의 1을 감액을 하는지 혹은 8분의 1을 주는 건지 그 끝말까지도 잘 봐야 됩니다. 강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한계급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직은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인데 그 일을 안 하는 기간만큼은 이제 급여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감봉은 이제 3분의 1만 감하게 되고요. 견책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월급이 혹은 뭐 퇴직금이나 퇴직급여가 삭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 기간 중에는 당연히 승진이 안 됩니다. 정직 1개월을 받았다면은 그 1개월 동안 감봉도 마찬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승진이 안 되는데 그 처분이 끝난 이후에도 강등이나 정직은 18개월 동안 승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강정을 당하면 상당히 그 1828을 하겠죠. 그렇게 18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품이나 뭐 선 관련해서 혹은 소곡행정, 음주운전 이런 것들로 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에다가 6개월이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만 따면 이제 금성 소음이 되죠. 금성 제품에 어떤 소음이 자꾸 난다면은 6개월 동안 더 AS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성 소음에 대해서는 6개월이 추가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처분 후에 몇 개월까지 승진이 제한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강등은 18개월이기 때문에 18 더하기 이제 추가로 6개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24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이건 법조문이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자, 징계권자입니다. 이 부분이 또 좀 어렵습니다. 자, 이 경찰공무원법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징계 종류는 이제 파도천의 해변의 강정마을에 감결이 유명하다 그랬죠. 이렇게 6가지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 4가지는 중징계, 2가지는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경찰청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경찰청장이 징계를 하죠. 여기는 이제 시도청장 등 그러니까 뭐 소속기관 등에서 알아서 이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관장이 세 파트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경찰청장이 가운데 있으니까 경찰청장 것만 잘 암기를 하면 나머지는 좀 더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경찰청장을 보면은 총경이나 정정에 대해서 강등이나 정직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합니다. 암기를 하면 총경, 강정은 경찰청장이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고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경징계만 경찰청장이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감 이하 총경 경정에 대한 또 경징계 이것은 소속기관 등에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표를 그려놓고 이 그림을 또 잘 그리면은 구체적으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을 잘 그어서 이렇게 마름 목골로 이렇게 2개가 되는 것이 경찰청장인데 위에는 대통령이 하고 밑에는 시도청장 등 소속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암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난다면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법 조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을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읽으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장이 하되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장이 징계를 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먼저 이제 경무관 이상을 자르거든요.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총경하고 경정은 경찰청에 소속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고, 또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무관 이상, 총경, 경정, 경감 이하. 이렇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뒤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거든요.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소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경찰청장이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을 보면 이제 파해, 강정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당 경찰 공무원의 임명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정 그리고 경정 이상의 파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제청으로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매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경무관 이상의 강정이죠. 그러면은 경무관 이상의 이 강등과 정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정 이상이니까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경정 이상이니까 경무관 이상까지 이렇게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 해임까지니까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음령으로 처리된 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제청을 한다고 되어 있죠. 청장이 제청을 해서 장관과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면은 총경과 경정의 강등과 정직은 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총경의 강등, 정직, 경정의 강등, 정직. 자, 이 파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경찰청장이 한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먼저 얘기를 했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그 기관에 기관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경감위에 대해서는 보통 징계위원회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파트는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 보면은 이제 임용권을 위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청장에게 그 임용권을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도청장,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됐죠. 자,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이 부분만 남았는데, 자, 요것은 경찰 우리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메모를 했죠. 우리 징계령에 보면은 경징계 등의 집행, 또 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경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징계에 대해서는 그 의결을 요구한 자는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보를 보내서 처분을 제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청장에게 그 임용권이 다 넘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청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이면서 동시에 임용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중징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 경찰청장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까 위에서 보면은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찰청장이 하는 걸로 되는데, 다만 중징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만 이제 대통령 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도표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법 조문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법조문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그게 틀린 지문인지 맞는 지문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파도 치는 해변이죠.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바로 강정마을이 있는 것이죠. 감귤이 유명합니다. 지금 경찰청장이죠. 계급을 보면은 경찰청장이 지금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계급이 이제 총경이고 경정이죠. 총경은 강정입니다. 이 강정의 계급장이 바뀌었습니다. 총경은 강정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할 수 있고 경무관 이상입니다. 경무관은 이 계급장 큰 무광화죠. 요것은 이제 감귤하고 좀 비슷하죠.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래서 감귤 경징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은 총경이나 경정 계급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강정에 좀 어울리죠. 경무관은 이렇게 감귤에 좀 어울립니다. 그렇게 또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용 절차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시험 지문으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암기하기도 힘들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은 장관이 제청해서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자, 소청위원은 인사혁신처장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경찰청장 임명은 경찰위원회가 동의를 하죠. 당연히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게 되고 계급 정년을 하는 경우는 특사비리죠. 특수 부분의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사비리. 이때 이제 비상시에 연장을 할 때는 경무관 이상하고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또 구분됩니다.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청장이 장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 받아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청장이 장관을 안 거칩니다. 바로 이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장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 지문에 이대로 나옵니다. 작년에 그 채용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 보면은 경정이 들어가죠. 경정이 들어가면 장관은 결재 안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총경 이상 임명에서는 청장이 추천을 하죠. 장관이 제청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으로 가고 시도경찰청장을 임명할 때는 사전에 시경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청장이 추천을 하도록 이번에 이제 법률이 개정됐죠. 경무원 이상의 중징계나 총경 경정의 파면해임 이게 대해서는 이제 경찰청장이 제청을 하죠. 이때는 장관을 거칩니다. 거쳐서 대통령으로 가는데 경정의 신성면에 대해서는 청장이 제청을 해서 또 장관을 안 거치고 총리만 거쳐서 대통령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서도 경정이 나오니까 장관을 안 거치고 청장이 제청해서 바로 대통령으로 가보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신성면 할 때 면직이 나오죠. 면직이 나오고 여기 위에도 보면은 이제 총경 경정의 파면 해임이거든요. 파면이나 해임도 면직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면직에는 뭐 직권 면직도 있죠. 본인이 원하면은 또 사표내는 의원 면직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직은 이제 장관을 안 갖추고 바로 대통령으로 가겠지만은 징계에 의한 파면이나 해임에 의한 면직이라면은 이 경우는 이제 장관을 거쳐서 가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까지는 뭐 너무 디테일한데 아무튼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청원경찰이 있죠. 우리 생안파트에 가면 나오는데 청원경찰의 면직은 청원주가 합니다. 관할서장을 거쳐서 시도청장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온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청장이 추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총경 이상 임용할 때 그리고 시도청장 임용할 때 미리 협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에 제청하는 것도 두 개가 있습니다. 징계에 있어서 청장이 제청하는 경우가 있고 경정 신승면에 대해서 청장이 제청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관을 제끼고 바로 넘어가는 것이 총경 경정에 대한 계급 정년 연장하는 것 그리고 경정에 대한 신성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고 기출문제나 뭐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조금 헷갈리면 여기를 펼쳐보고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징계 부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품 향응, 국가예산의 횡령 등으로 징계가 되면은 그 금품의 5배 이내로 그 부과금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금품의 5배라는 거죠. 이 5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징계 부과금 할 때 이 개가 나옵니다. 개가 나오면은 보통 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경찰학에서 개가 나오면은 닭으로 많이 체안을 했죠. 이런 닭 부류의 가금이죠. 가금은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를 생각하면은 5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징계 부과금이라는 이 글자를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징계 부과금을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과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으로 강제로 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나오죠? 소멸시효 나오면 항상 소에서 3, 멸에서 미음이니까 5, 3과 5를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징계사유가 발생되면은 기본적으로 3년이 소멸시효인데, 금법수수, 공금횡령 이런 것처럼 징계 부과금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5년이 됩니다. 3 또는 5가 되죠. 이 돈하고 관계되면은 징계 그 시효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온 김에 복습을 좀 하면은, 보수는 3년이고 연금은 5년이죠. 보수는 짧고 연금은 길다. 공무원 재보상법에서 보상 청구권을 할 때 요부 재간은 짧죠. 요부가 재간을 부리는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5년이 된다. 그리고 경직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손실보상 청구권의 그 소멸시효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거든요. 안심하세요. 바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다 3 또는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소멸시효를 전체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징계의 사유는 법이나 명령,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죠. 직무를 태만한 경우고, 그 외에 직무 내외를 불문합니다.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죠. 그래서 위태손한 경우에 징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징계를 하게 되고,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당시에 그때 발생한 징계 사유가 나중에 이제 국가공무원이 되었을 때 그때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 나오면은 잘 틀리는 부분이, 자, 징계에 관해서 다른 법률 정렬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그 국가공무원이 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내면 진짜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확인 결과 중징계 또는 아래에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고 퇴직을 불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위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134호의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 3, 4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그럼 2를 보면은 어차피 여기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라도 그 사안이 중요해서 중징계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퇴직을 불허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다면은 이 사안이 중대해서 중징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퇴직 불허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감사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중징계와 관련되었을 때만 의결을 요구하고 퇴직 불허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